한국은 빠르기만 하고 배려 따윈 없는 나라라고 세계적인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가 한국 땅을 밟자마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그런 행동들이 냉혈한의 상징이라 믿었죠. 하지만 직접 한국을 방문하곤 그의 신념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넋이 나간 채 도심 한복판에 서 있던 그는 결국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대체 그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한국의 냉혹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적인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문화심리학을 전공하며 여러 민족의 집단 심리를 연구해온 학자이자 교수인 알렉스 모건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문화심리학과 사회가 협력하는 방식에 대해 연구해왔어요. 사실 저는 한동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로 대표되는 나라였어요.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곳이었고, 그래서 사람들도 조급하고 늘 바쁘기만 해서 따뜻함이나 배려를 나눌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알게 된 건 서양 미디어와 연구 자료를 통해서였어요. 거기서 본 한국은 속도에 집착하는 사회였어요. 상상 속의 한국은 항상 바쁜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발걸음, 끊임없이 두드려지는 키보드 소리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신중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여러 번 누르거나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고집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게 속도를 중시하는 사회의 단면이라고 해석했어요. 제 생각은 단순했어요. 저는 한국이 느림의 미학을 잃어버린 나라라고 봤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행동이 너무 성급하다고 여겼어요. 번잡한 시장, 빠르게 움직이는 인파, 그리고 여유로운 대화나 진정한 우정을 쌓을 틈이 없는 삶의 방식이 떠올랐어요. 저는 이렇게 급한 생활 방식이 사람들을 조급하게 만들고 일상에서 세심한 배려가 사라진 대신 효율성이 우선시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빠른 움직임과 즉각적인 결정들 속에는 냉정한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실에 앉아 수많은 책과 논문을 둘러보며 저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미디어에서 본 이미지와 연구에서 접한 의견들을 신뢰했고 빨리빨리라는 개념이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빠른 생활 속도는 강점이 아니라 단점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저는 이 사회가 일과 인간관계 사이의 균형을 잃어버렸다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제 생각은 확고했어요. 저는 제 결론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 문화의 큰 약점을 밝혀낸 것처럼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호기심도 있었어요. 혹시 제가 만든 이 바쁜 이미지 뒤에 무언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이 빠른 속도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존과 강인함의 이야기와 관련된 것은 아닐까?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생각들은 모두 간접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어요. 저는 아직 서울의 진짜 거리를 걸어보지도 않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스스로 한국을 잘 알고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떠나기 전 제 안에서 작은 의심이 움트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첫 번째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확고한 신념과 함께 한 가지 기대를 품었어요. 혹시 오랫동안 품어온 편견이 깨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요. 이번 여행은 단순히 제 이론을 입증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진실을 찾아가고 싶었어요. 직접 보고, 느끼고, 이해해보려고 했어요. 저와는 너무도 다른 문화를 경험하며 제 생각이 바뀔 가능성을 열어두었어요. 오랜 시간 쌓아온 신념을 지키려는 마음과 동시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공존했어요.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어요. 한국에서의 첫걸음이 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세계로 이끌 것이고 그 빠른 움직임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거려.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딛자마자 분주한 분위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모두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시간과 경주라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떠올렸어요.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따뜻함이나 배려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막상 한국 땅을 밟아보니 단순히 속도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서울에서의 첫날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인도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 각자의 방향으로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고, 버스와 택시, 스쿠터들이 빠른 속도로 오가면서 도시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길거리 상인들은 활기차고 친근한 목소리로 손님들을 부르고 있었어요. 심지어 광고판의 네온사인조차 도시의 빠른 템포에 맞춰 반짝거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첫 식사는 숙소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하기로 했어요. 가게에 들어서자 주인 아저씨가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셨어요. 식당은 크진 않았지만 맛있는 음식 냄새와 손님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쪽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간단하지만 아늑한 분위기의 실내에서 가족들이 함께 웃고 친구들이 이야기꽃을 피우고 직장인들이 바쁜 일과 중 짧은 휴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는 듯했지만 그 안에는 나름의 질서와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음식을 주문하자 서빙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채 2분도 되지 않아 뜨끈한 국수가 제 앞에 놓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종업원이 저를 재촉하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빠르면서도 따뜻한 서비스였어요. 저는 순간 놀라웠어요. 여기서는 속도가 곧 무성의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각자가 맡은 일을 정확하고 정성껏 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후에는 서울거리를 걸으며 둘러보기로 했어요. 그러다 한 카페에 들러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주문했어요. 커피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스쿠터 한 대가 번개처럼 도로를 가로지르는 게 보였어요. 배달원 한 명이 차들 사이를 유연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순간이 치밀하게 계획된 듯했어요. 단순한 커피 한 잔을 주문하는 일조차도 이곳에서는 더 큰 흐름 속의 일부처럼 보였어요. 잠시 후 수업이 끝난 학생들 무리를 만났어요. 그들은 빠르게 걸어가며 서로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눈빛과 웃음소리가 거리를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들의 에너지를 보면서 문득 예전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과거의 저는 빨리 움직이면 깊은 교감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이들은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분명 서로에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원에서 한 노부부를 마주쳤어요. 두 분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바쁘게 움직이는 세상을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차분히 세상을 이해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쩌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곧 냉정함을 의미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빠름 속에서도 충분히 따뜻함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루 종일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생활 방식과 일상을 물어봤어요. 대답은 솔직하고 생생했어요. 모두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빠른 판단과 행동은 오랜 경험과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냥 서두르는 게 아니라 이 바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것이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생기가 넘쳤어요. 처음에는 이 도시의 속도에 압도당했지만 사람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이 속도 안에 나름의 질서와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의 빠른 생활 방식이 단순히 냉정한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의 반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이후 저는 다음 행선지인 하얼빈에서 열린 동계 아시안 게임에 도착했어요.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설렘과 긴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는 이곳에 속도와 성급함에 대한 여러 생각을 품고 왔지만 곧 제 믿음을 흔들어 놓을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한국 선수들의 움직임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그들은 서두르는 것도 허둥대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치 오랫동안 계획되고 연습된 것처럼 보였어요. 특히 이어달리기 경기를 보았을 때 주자들이 바통을 넘기는 타이밍이 완벽했어요.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았지만 모든 동작이 신중하고 세심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빠르게 달리는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서로를 믿으며 한계를 뛰어넘는 과정이구나. 경기장 안의 에너지는 정말 대단했어요. 관중들의 응원 소리가 울려 퍼졌고 선수들은 그 응원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더 강한 힘을 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는 확고한 집중력과 열정이 느껴졌어요. 순간순간의 빠른 움직임 뒤에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쌓여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 팀의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선수들은 얼음 위를 마치 춤을 추듯 미끄러져 나갔어요. 완벽한 타이밍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훈련하며 쌓아온 팀워크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빠름이 단순한 반응 속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치밀한 연습과 신뢰에서 비롯된 능력이었고 정밀함과 준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렇게 경기를 보면서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속도라는 것이 곧 성급함과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눈앞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선수들은 빠르면서도 모든 동작을 신중하게 조절하고 있었어요. 마치 하나의 커다란 계획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너무 단순했던 건 아닐까? 너무 한쪽 면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저는 더 이상 빠른 경기 속에서 조급함을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 속도를 만들어낸 노력과 팀워크를 온전히 느끼기 시작했어요. 경기장의 환호 소리, 눈부신 조명, 그리고 한국 선수들의 강한 집중력이 저에게 직접 말을 거는 듯했어요. 저도 모르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경기의 긴박한 순간에서는 숨을 죽이며 몰입하고 있었어요. 그날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어요. 얼음 위에 조성된 긴 트랙에서 펼쳐진 장거리 경주였어요. 한국 선수들은 점점 속도를 높이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어요. 그런데 그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단순히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조절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눈빛과 손짓만으로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율하는 모습에서 깊은 이해와 신뢰가 느껴졌어요. 저는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에서 결연한 의지를 느꼈어요. 그리고 그 빠른 속도가 단순한 성급함이 아니라 어려움에 정면으로 맞서는 강인함의 표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경기장을 나서면서 저는 단순히 스포츠를 본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경험은 제 사고방식이 바뀌는 전환점이었어요. 예전에는 빠름이 곧 조급함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오랜 노력과 희생을 통해 완성된 능력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 선수들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속도는 기술과 정밀함, 그리고 깊은 목적의식이 함께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그날 하얼빈을 떠나면서 저는 제 마음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처럼 속도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었어요. 빠름 속에는 그만의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노력과 팀워크,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동계 아시안 게임이 끝난 후 저는 한국의 더 깊은 모습을 알아보고 싶어져서 다시 한국행 티켓을 끊었고 다시 한국 숙소를 잡았어요. 어느 오후 날 조용한 골목길에서 아늑한 작은 카페를 발견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갓 내린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어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현지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가볍게 인사를 건넸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히 빠른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노력과 도전을 극복해야 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삶의 방식이라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순간을 헛되이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한국이 지나온 어려운 시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줬어요. 생존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는 법을 배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빠름이 무조건적인 조급함이나 냉정함을 뜻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으려는 책임감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그 순간의 신속함 뒤에는 깊은 고민과 배려가 숨어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한국의 속도에 담긴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대화를 마치고 난 후에 저는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공원은 분주하면서도 평온했어요. 가족들은 산책을 즐기고 있었고 아이들은 푸른 잔디밭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도 보였어요. 한가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의 움직임에는 나름의 질서가 있었어요. 필요한 순간에는 빠르게 움직이지만 여유를 가질 때는 또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듯 했어요. 공원 한쪽에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이 있었어요. 벤치 위에는 여러 권의 책이 펼쳐져 있었고 그는 가끔씩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며 잠시 숨을 돌리곤 했어요. 저는 그에게 말을 걸었고 그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줬어요. 시험 준비, 팀 프로젝트, 짧은 휴식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하지만 그 바쁨이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며 반짝이는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의 태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해졌어요. 그날 저녁에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들렀어요. 그곳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여러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 그룹의 자원봉사자들이 작은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빠르게 테이블을 세팅하고 의자를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바쁜 손놀림 속에서도 서로 도우며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효율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함께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 속도는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의 표현이었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빨리빨리가 단순히 급하고 바쁜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깊은 배려, 끈기, 그리고 협력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카페에서 만난 현지인, 꿈을 향해 달리는 대학생,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하던 자원봉사자까지 그들 모두가 저에게 한국의 빠른 속도가 단순한 성급함이 아니라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커뮤니티 센터를 나서며 저는 오늘 하루 만난 사람들과 깊은 소속감을 느꼈어요. 한국의 빠른 삶 속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깊은 의미를 더 알고 싶어졌어요. 며칠 동안 한국 곳곳을 다니며 배우고 경험하면서 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속 깊은 변화가 생기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붐비는 거리와 조용한 공원을 걸으며 그곳의 삶을 바라봤어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속도가 냉정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생각이 새로운 이해로 바뀌고 있었어요. 어느 아침 시장으로 가던 길에 친절한 배달원 한 분을 만났어요. 밝은 노란색 조끼를 입고 스쿠터를 타고 빠르게 도로를 가로지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궁금해서
그의 일에 대해 물어봤는데 그는 매 순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줬어요. 경로를 따라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 하나하나가 고객들에게 음식을 제때 배달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보람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어요. 그가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단순히 바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을 소중히 여기고 고객을 위해서였다는 거려. 그와의 짧은 대화만으로도 시간의 소중함과 한 도시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날 오후 다시 작은 식당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식사를 빨리 마치기보다 가게 주인과 직원들과 좀 더 긴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들은 가게 운영에 대해 들려주면서 모든 서비스가 세심하게 계획되고 여러 번 연습된 결과라고 했어요. 빠른 서비스는 손님을 재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님이 편하게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손님들이 식사 시간을 최대한 즐기면서도 기다림 없이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속도는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과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거려. 그 이후엔 공유 오피스에서 직장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은 빠른 생활 리듬 속에서 자연스럽게 집중력과 자기관리 능력을 키웠다고 했어요. 한 여성 직장인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방식이라고 말했어요. 빠른 템포의 환경 덕분에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좋아졌고 순간적인 판단력도 길러졌다고 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에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오랜 시간 노력과 적응을 통해 발전된 강점일 수도 있다는 거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조용한 공원에서 생각을 정리하기도 했어요. 커다란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주변을 바라봤어요. 아까처럼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고 가족들은 잔디밭에서 함께 도시락을 나누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빠른 속도 속에서도 이렇게 여유롭고 따뜻한 순간들이 존재한다는 거려. 저는 문득 처음에 한국의 생활 방식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 함께 보낸 시간,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순간들이 하나둘씩 제 생각을 바꿔갔어요. 처음에는 빠른 속도가 진정한 배려를 방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게 한국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속도는 단순한 성급함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회를 잡고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나의 도구였어요.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이 제 시야를 넓혀줬어요. 예전에는 속도를 부정적으로만 봤지만 이제는 그 속에 담긴 힘과 따뜻함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 마음은 점점 더 열리고 있었어요. 빠른 움직임과 조용한 순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삶의 방식을 더 깊이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깨달음이 저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 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들은 참 다양한 감정으로 가득했어요. 설렘, 감사,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깊은 존경심까지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 만난 사람들, 나눈 대화 하나하나가 저를 변화시켰어요. 처음에는 확고한 생각과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한국에 왔지만 직접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서 저의 시각도 점점 부드러워지고 이해심이 깊어졌어요. 마지막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조용한 거리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어요. 근처 공원의 작은 벤치에 앉아 지난 며칠 동안 들었던 이야기들과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어요. 한국의 빠른 생활 속에는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서는 공동체 의식과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모든 빠른 움직임은
그저 속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고 의지하는 더 큰 그림의 일부였다는 거려. 그 안에는 강인함과 희망,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가 녹아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러 작은 식당에 들른 후 제가 특별한 기억을 남겼던 장소들을 다시 찾아갔어요. 처음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줬던 식당 주인을 다시 만났어요. 그는 빠른 행동 하나하나에도 나름의 목적과 자부심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그에게 일은 단순한 생업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연관된 소중한 부분이었어요. 그가 들려줬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맴돌면서 저는 익숙해진 거리들을 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처음과 달리 이 거리들이 따뜻한 미소와 소중한 기억들로 가득 차 있는 듯했어요. 그날 오후에는 한국에서 새롭게 사귄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했어요. 야외 카페에 앉아 가벼운 식사를 하며 즐겁게 이야기했어요. 친구들은 제 여행에 대해 물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저희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말하면서 깨달았어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려. 친구들도 자신들의 경험을 나눠줬어요.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순간들이 때때로 용기와 희망의 순간이었다고 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진솔했고 따뜻했어요. 그중 한 친구는 직장인으로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는 긴 업무 시간 속에서도 작은 배려와 따뜻한 순간들이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든다고 했어요. 우리는 빨리 일하지만 마음만큼은 천천히 가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깊이 배려할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이해됐어요. 제가 한때 비판했던 이 빠름이 사실은 한국 사람들에게 에너지가 되고 창의력이 되고 적응력을 길러주는 방식이었다는 거려. 해가 질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걸었어요. 도시의 속도는 여전히 빠르게 흘러갔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과 따뜻한 힘이 있었어요. 배달원, 식당 직원, 대학생, 자원봉사자,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모두 공통된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속도와 배려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태도요.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빨리빨리라는 말에서 냉정함과 조급함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목적과 열정이 담긴 삶의 방식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속도는 따뜻함의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요소였어요. 그날 밤 저는 연구 보고서를 차분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담아 정리했어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새롭게 배우고 존경하게 된 것들을 제대로 전하고 싶었어요. 어떠셨나요? 빠른 속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따뜻한 배려, 변화의 중심에서도 굳건히 지켜온 전통과 정신을요. 그저 효율성을 쫓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는 결국 한국이 단순한 현대 국가가 아니라 깊은 역사와 강한 정신을 가진 나라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의 마음속 깊이 불빛을 비추었고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오늘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 따뜻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에 불빛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